8월에 창출된 수익이 이제 9월 말에 들어온 건데요. 그게 157.2, 10월 22일에 수익이 112.4. 그러니까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돈이 많다던가, 편집 기술, 비싸고 좋은 장비, 외모, 어그로를 끄는 기술, 이런 게 보통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거는 메간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수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제 채널은 정말 별거 아닌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앉아서 주절주절 얘기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보통 1만을 넘으면 뭐 구독자 이벤트를 한다거나 Q&A를 많이 하시던데 저는 인스타에서 이제 무무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틀에 걸쳐서 답변을 다 했고요. 생각보다 너무 좋은 질문이 많아가지고 그건 이제 따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을 키워오면서 배운 점들에 대해서 좀 소소하게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데이 1부터 좀 자세하게 공유를 해볼게요. 제가 사실 맨 처음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거는 요리 채널로였어요. 채널 이름은 암스테르담머스 키친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잡한 레시피를 정말 안 좋아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는 레시피라고 하더라도 너무 재료가 다양하고 많아버리면은 일단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간장 종지 같은 그런 예쁜 그릇에다가 계량 완벽하게 다 해놓고 시작하는 그런 거 너무 현실감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I'm gonna share recipes that you don't have to shop half of the supermarket.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요리 레시피 채널을 운영을 하고 싶었어요. 비싼 카메라도 샀고 심지어 그때는 이제 제가 싱글이어서 혼자 살던 때였거든요. 별로 크지 않은 그 아파트에 정말 커다란 막 소프트박스 같은 거를 설치를 하고 막 별 생쇼를 했는데 완전 망했습니다. 일단 조회수도 안 나왔고 구독자도 진짜 없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지속 가능한 영상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타밀 피거를 다니고 있었고 본업은 그건데 집에 와서 장비를 셋업을 하고 요리까지 막 하고 그러기에는 너무 피로감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 터킹 헤드 포맷을 차용을 했는데 앉아서 뭐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해외살이 아니면 영어 공부 팁 같은 거 그런 거 외에는 뭐 얘기할 거리가 그렇게 많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보성 영상이니까 이때부터 구독자가 조금씩 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제가 얘기할 거리들이 샘솟아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 초쯤에 포르투갈에 이사를 갔다가 왔죠. 포르투갈을 떠날 때 만들었던 영상을 마지막으로 거의 1년 정도를 쉬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임신과 출산도 있었고 뭐 애기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든 유튜브가 제가 열정이 있었으면 했을 텐데 그때 이렇게 쉬게 된 거는 내가 세상에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 내가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가치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게 출산을 하고 나서 제가 엄마가 되고 나니까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게 됐어요. 뭔가 인생의 프라이어리티가 깔끔해졌고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고 해야 되나요? 내 스스로를 가감없이 세상에 보여주는 거에 대한 거리낌이 되게 없어졌어요. This is such a liberating feeling. 진짜 정말 자유의 맛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 나이 때문에 그런 건지 유튜브를 그래도 좀 깔짝깔짝여라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기를 낳으면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좀 깔끔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튼 이제 유튜브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을 하고 복귀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이제 했던 말이 그래, 너무 힘주지 말고 블로그에 쓰던 글을 그냥 영상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가져와 보자. 내 일상에서 했던 경험,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했던 나의 생각, 또 깨달음, 이런 것들을 주로 올렸었으니까 이걸 쓰는 대신 그냥 카메라 앞에서 구어체로 편안하게 그냥 be myself 하면서 얘기를 주절주절 해보자. 너무 부담 가지지 말자. 이게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미 퇴사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알아가는 길을 벌써 걷기 시작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 나의 스스로에 대한 마인드 매핑도 해보고 막 이런저런 검사도 해보고 MBTI도 다시 해보고 뭐 온갖 할 수 있는 거는 막 다 했어. 그래서 일단 나 스스로에 대한 정리를 좀 할 수 있었어요. 한 3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좀 해온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업을 하고 생계를 꾸려 나가는데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 스스로를 찾는다는 거를 좀 까먹게 되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은 무엇인가? 뭔가 끊임없이 배우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탐구하고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약점은 무엇인가? 나의 진정한 관심사는 뭘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내는 30대는 정말 드물단 말이에요. 자리를 딱 깔고 앉아서 나 스스로에 대한 탐구를 좀 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객관화. 나 스스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거든요. 나를 너무 잘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나를 너무 못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정말 왜곡 없이 나라는 사람 있는 그대로를 좀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별 생각 없이 살면 잘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가 지나면 이제 나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또 사랑해주는 마음을 좀 채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꾸며내지 않게 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이제 평소보다 영상을 찍는다고 화장을 훨씬 더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와인을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저는 지금 와인잔에 와인을 안 마신 지 거의 1년이 됐거든요. 왜냐면 와인잔을 마시면 닦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손님들이 오지 않는 이상 그냥 잔에다가 이렇게 대충 마시고 식세기에다가 넣어버려요. 그럼 편하잖아. 근데 내가 나의 이 로한 모습을 사랑하는 마음과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좀 부족하면 괜히 영상 찍는다고 막 와인잔 꺼내서 먼지 털고 막 닦고 거기다가 와인 막 꺼내서 항상 이렇게 마시는 척 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이 부분이 진실성이란 면에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조금만 외적인 부분처럼 들리지만 이게 계속되다 보면 내가 구독자를 더 모으기 위해서 내 진심이나 내 진짜 생각이 아닌 좀 꾸며낸 생각을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는 나의 한계를 파악하는 거. 제가 그 암스테르담하우스에 끼친 망했다고 말씀드린 게 이제 장비를 너무 스케일 크게 셋업을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이제 거기에 압도당해가지고 이제 못하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정말 열정이 있는 분야가 아닌 이상 귀찮은 걸 잘 못 견디는구나. 이거를 저는 그땐 잘 몰랐어요. 큰 카메라 있고 조명도 막 커다란 거 있고 그러면 셋업하는데 일단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저는 카메라 전문가도 아니고 조명 전문가도 아니야. 거기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셋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작 내 알맹이를 전달하는 걸 자꾸 까먹게 되는 거예요. 본질이랑 방향성이 되게 흐려지는 거지. 지금도 저는 모든 촬영을 DJI 오즈모 포켓을 쓰거나 아니면 아이폰으로 다 찍거든요. 셋업하기가 정말 쉬워. 촬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켜기만 하면 돼. 켜고 앉기만 하면 돼. 이 쓸데없이 시간 소모를 하는 준비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고 나면 일단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나에 대한 생각도 하고 시뮬레이션도 돌려보지만 결국 안 해보면 모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얘기도 가닥이 잡혀요. 제가 이제 Talking It 포맷의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해외 생활에 관한 거, 해외 취업에 관한 거, 아니면 영어 공부 팁에 관한 거 이런 주제를 많이 다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이제 책상에 앉아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였어요. 그런데 영상을 몇 개를 만들고 나니까 뭔가 미천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회사 다니는 게 싫어서 퇴사를 한 사람인데 해외 취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뭔가 모순처럼 느껴졌고 또 저는 영어 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리 있게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것도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하나, 영상 둘 이렇게 만들수록 자꾸 할 얘기가 없어지는 느낌이었고 스스로 다음 영상을 찍는 게 좀 부담처럼 다가오더라고요. 그 거의 1년간의 공백을 거친 이후에 이제 다시 영상을 시작했을 때는 스크립팅을 다 해서 찍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한 문장 한 문장 스크립팅을 다 했어요. 영상 2-3개 정도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일단 생각을 다 해놓고 글을 다 쓰고 내가 무슨 말 해야 되는 것까지 다 알고서 이제 영상을 찍는 거니까 뭔가 좀 윙잇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뭐 이런 방식
방식도 나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으니까 내 컨디션이 어떻든 오늘 머리가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상관없이 그냥 언제든 찍을 수 있어. 스크립트만 준비가 돼 있으면. 그런데 이제 이거의 치명적인 단점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그래서 또 영상 찍는 게 굉장히 부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은 뭐 구조를 미리 짜놓고 생각도 조금 해놓고 리서치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카메라를 켜놓고 말을 시작하는 식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구조 짤 때는 이제 특히 하고 싶은 말들의 포인트, 생각의 가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일단 무조건 막 써놓은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좀 나눠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획도 그렇게 더욱이 엄마 촬영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획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촬영도 이전보다는 훨씬 적게 걸리고 편집만 조금 시간이 걸리는, 하지만 편집은 뭐 제가 파이널 컷을 쓰고 있는데 정말 기본적인 편집만 할 줄 알아서 이전에 하던 편집이랑 지금 하는 편집이랑 속도에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게 저 혼자서 3가지 부분을 큰 부담 없이 재미있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3가지 그 기획, 촬영, 편집까지 혼자서 다 하려면 최대한 들어가는 시간도 줄이고 품도 줄이고 하는 게 맞죠.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제가 그랬던 것처럼 비싸고 좋은 장비, 특출난 외모, 아니면 뭐 돈이 많다던가 어그로를 끄는 기술, 또 막 화려한 그런 편집 기술, 이런 게 보통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거는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평소에 이제 흥미를 갖고 축적해둔 지식, 이게 있어야 사람이 좀 미천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얘기할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평소에 좀 호기심을 갖고 잘 눈도 열고 귀도 열고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축적한 정보를 기반으로 여기에 대해서 남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흥미를 갖고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판적인 사고를 좀 기르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보통 한국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점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좀 한국은 학창시절 내내 진짜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받잖아요. 개성 같은 거 무조건 말살하고, 질문만 해도 저 때는 막 선생님한테 뺨 맞던 시절인데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빚어진 이런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서 현상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살아낸 삶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뭔가 특별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았어도 그걸 바라보는 나의 좀 독특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말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저의 이 메간 채널처럼 이런저런 거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채널이면은 정말 중요하지만 브이로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직장인이면 누구나 뭐 차를 몰든 대중교통을 타고 가든 회사에 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뭐 여가 시간을 좀 보내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런 삶을 사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경험하는 독특한 시각이 없으면 어떻게 차별화를 할 수가 없죠. 내가 인생을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아내면서 찐으로 느낀 날것의 감정과 생각이 있어야 돼요. 결국에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부분과 좀 맞닿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나 스스로를 잘 알고 경험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수익을 정말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제 유튜브 스튜디오를 들어가가지고 한번 볼게요. 제가 1000명의 그 4000시간 시청 시간인가? 그걸 넘긴 거는 잠깐 쉬기 전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꾸준히 안 했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활발하진 않았는데 2024년 2월 21일 이때가 이제 수익 창출 시작되고 나서 쭉 한 1년 가까이 모아온 수익이 한꺼번에 지급이 된 걸 거예요. 그게 69.80 유로였고요. 제가 복귀 영상을 언제 올렸냐면 보니까 지금 8월 12일에 올렸네요. 8월에 창출된 수익이 이제 9월 말에 들어온 건데요. 그게 157.23 유로. 10월 22일에 들어온 수익이 112.44 유로고요. 이번 달 11월 말에 들어올 수익이 141 유로입니다. 마이너스 텍스스, 그러니까 세금 제하고요. 소소한 이런 수익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유튜브 채널을 계속해 나가는 게 왜 나한테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인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유가 2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로는 제 생각을 세상과 나누는 장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이제 회사도 그만뒀고 애기 키우고 이제 나이도 조금씩 차다 보니까 다들 가족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다들 바빠요, 인생이. 그래서 만나는 거는 고사하고 정말 만나도 안부만 겨우 전하고 헤어지는 정도? 뭔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라던가 깊은 얘기를 할 기회가 잘 없단 말이에요. 저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의 의미가 정말 크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저라는 사람에 대해 더 잘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도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막 나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한다고 하지만 이게 그냥 했으니까 됐어 이렇게 끝나는 여정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밟아 나가는 그런 여정인 건데 영상을 기획하고 또 촬영하고 편집하고 해 나가면서 저의 생각을 더 뾰족하게 다듬을 수 있고 저라는 사람을 더 잘 알아가게 돼요. 그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또 수다 떠느라고 와인은 그대로 있고 저는 이제 카메라를 끄고 와인도 끝내고 이제 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는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꾸준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Not to mention